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 시점에 맞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 예정구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평가를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 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추진 사례에 대한 특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 구축 기술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의 내용은 정밀 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 융합사업 발굴 협력, 공간정보 연구와 활용 확대, 접근 불능 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엔 화려한 신축 건물들이 참 많은데요. 반면에 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 또한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영등포와 왕십리 그리고 신촌 등지가 유력한 후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2017년 5월 10일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는요,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 시장 어디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뭐 진짜 5월 10일로 이제 딱 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었죠. 자, 이제 뭐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이제 부동산 규제책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이제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이 더 고강도 규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뭐 강력한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 뭐 2년이 지금 지났고 그러면서 많은 지금 이제 뭐 대책들도 나왔고 뭐 이제 공급책까지 이제 5월 7일 날 이제 거의 뭐 다 쏟아질 게 쏟아져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그럼 시장이 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이제 반응을 해왔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3년, 4년, 5년 쭉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잘 전망을 하고 또 성공 투자 키워드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 시장이 좀 어디로 갈지 볼 텐데요. 자, 일단 뭐 정책의 방향이 어땠었느냐, 일단 방향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죠. 그렇죠. 뭐 정부의 정책도 뭐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든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의 정책 또한 수요 정책하고 이제 공급 정책으로 나눠지는데 뭐 사실 그 5월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제 10일 날 출범했는데
출범한 지 뭐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 바로 이제 6.19 대책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8.2 대책이라는 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렇죠. 8.2 대책이 나오고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9.13 대책이라는 이제 또 정책 종합 대책이 나왔었는데, 결국 뭐 6.19다, 8.2다, 9.13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이것은 뭐였다? 수요 억제척이었다. 네. 사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수요가 얼만큼 뜨거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 사고 싶은 욕구, 수요가 넘쳐나는 곳들의 규제책을 강력하게 발의를 하면서 하는 어떤 수요 억제책들이었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대출 규제겠죠. 그렇죠. 사실 뭐 자기 돈 주고 다 사는 사람,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뭐 40%까지 뭐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보통은 LTV 뭐 이렇게 그 담보 가치에 대한 것만 보는데, 예를 들면 뭐 신DTI, 뭐 DTI, 뭐 그러니까 I라는 건 이제 인컴이죠. 그러니까 소득까지 보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DSR이라고 해서 정말 총부채 원리금 뭐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뎁, 모든 빚을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출 규모를 정하는 이런 것까지 나왔었죠. 어쨌든 대출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이런 수요 억제책들이었다 보여지고, 더더구나 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수요 억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주택이면 42% 최고 세율에다가 10% 더하겠다. 그래서 뭐 양도세를 52%까지 부과를 하겠다. 만약에 3주택이라면 42%에다가 20% 더해서 62%까지 하겠다. 자, 양도세 이렇게 많이 물릴 테니까 주택 수를 늘리지 마라, 주택 쪽에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다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방위 억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급은 처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서울 쪽에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게 거의 대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수요 억제책을 통해서도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을 이제 못 잡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이제 공급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작년 이제 9.13 대책 때 이야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12월이었죠. 네, 12월부터 해서 이제 이번에 5월 7일까지.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서울 쪽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처음 한 건데, 서울 쪽은 오히려 지금 공급이 억제되는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 쪽이 확대되고 있는. 자, 서울 쪽도 어쨌든 이번에 뭐 한 약 1,507세대 정도, 그러니까 570세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유휴부지를 다 끌어모은 게 한 10,000세대 정도 분량이거든요. 자, 그런데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한 단지가 사실 재건축하면 10,000세대 정도 되죠. 더더구나 또 뭐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한 단지가 재건축 쪽을 풀어주면 12,0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공급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은 계속, 그렇죠, 뭐 재건축 뭐 연한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사실상 뭐 서울시하고 이제 국토부하고 계속 공조를 하면서 사실상 좀 이렇게 좀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비율에 뭐 그거를 15%에서 30%까지 늘리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뭐 가장 또 강력한 거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부활시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 쪽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급이 억제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도권 쪽은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남양수 왕숙 쪽에 지금 66,000세대, 또 그다음에 하남 교산 쪽에 또 그 32,000세대 정도, 그다음에 과천 쪽에 7,000세대 나왔었고,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서쪽이죠. 이쪽으로 뭐 한 17,000세대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또 이제 서쪽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뭐 고양 창릉 쪽에 38,000세대, 지금 그래서 뭐 좀 일산 쪽이나 검단 쪽에서 많은 반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이죠. 뭐 거기에다가 지금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 옆에 지금 이제 부천 대장지구에도 한 20,000세대 정도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30만 호 공급에 대한 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발표가 됐다, 요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의 결국 뭐 결과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래 절벽이었겠죠. 뭐 어쨌든 매도인들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하고 매수인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0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4월 좀 들어서는 그렇죠.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서 한 2,380건까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 절벽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고 뭐 3월 이럴 때는 뭐 2, 3월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대단한 일이 있었죠. 매매량보다 증여량이 오히려 더 많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어떤 증여가 늘어나는 결국은 뭐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 저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자구책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었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었다. 자, 일단 뭐 문재인 정부 전체를 만약에 2년 동안을 보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8.4% 정도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혀 규제책하고 상관이 없었던 지방은 전체적으로 1% 정도가 오히려 내렸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큰 양극화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자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 당시에 5월달, 17년 5월달을 본다라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서울이 약 한 5억 7천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년이 딱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8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에 무려 그렇죠. 2억 3천만 원이 올랐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40% 정도 평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2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거의 70% 이상이 올랐거든요. 자, 가장 뭐 낮게 올랐다라고 하는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18%가 2년 동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들 뭐 70% 사실 뭐 18%만 해도 어마어마한 2년 동안의 얘기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방 쪽은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서울권 쪽은 계속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가지고 와서 결국 상당히 양극화 시장이 계속 더 벌어져요. 정말 초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라는. 자, 뭐 그냥 다 분위기가 좋을 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굳이나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나올 필요가 없죠. 자, 그렇지만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체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입지적인 체력이 많은 규제책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지금 서울 중심권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안에서도 뭐 판교나 이런 데들처럼 좀 계속 좀 괜찮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올랐다는. 자, 그러니까 더더구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주택 수를 줄이라는 쪽에 있다 보니까 주택 수를 줄여야 되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계속 똘똘한 한 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집주 쪽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지금 유주택자, 주택을 가진 사람들, 다주택들이 못 들어오게 청약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현금 부자들이 정말 청약 시장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아주 우량한 이런 데들은 현금 부자들이 줍고 또 줍는다고 해서 뭐 줍주 쪽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시장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정부 변수는 이제 거의 그렇죠. 마무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뭐 대책들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공급 대책들도 다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이제 힘겨루기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도인들은 지금 보유세 이런 부분들 막상 나오고 나니까 버틸만 하다라는 분위기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인들이 조금 마음이 좀 급해졌죠. 뭐 지금 나와 있는 급매물들이 막 소화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시장 변수가 중요해졌는데 자, 이런 시장 변수 안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시장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시장 안에서 매수자들이 매력이 있다.
사두면 나중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을 갖춘 개별 입지의 힘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더구나 저금리 배경으로 해서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2%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풍부한 유동성, 1117조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과연 어느 쪽 시장에 몰릴 것이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시장은 흘러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제가 뭐 조금 전망을 해드리면은요, 지역별로. 자,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전환. 이미 지금 뭐 4월 들어서서 한 5개 구 자치구 정도는 이미 지금 이제 보합세로 이제 넘어섰죠. 또 일부는 지금 상승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그 강남 쪽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 연속 또 상승을 보이면서 어쨌든 강보합 전환을 하고 나서 강보합 전환은 이제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죠. 자,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반등을 계속 노릴 거다. 요렇게 지금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신도시 이제 수도권 안에서 신도시들끼리 경쟁을 하는 정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지역적으로 좀 멀게 되죠. 더더구나 이제 그 연한들이 앞으로 이제 뭐 20년, 30년 또 노후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데들은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들 때문에 오히려 미분양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걱정이 돼 있죠.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자, 교통망이 어떻게 확충될 거냐, 분양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졌다.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라는 어떤 외생 변수,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지느냐,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내생 변수보다 오히려 지역 경제라는 외생 변수가 굉장히 민감성 있게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잘 보고 지방 쪽에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투자 키워드 뽑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외생 변수들, 그렇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했죠. 자, 더더구나 뭐 금리라든지 또 지금 뭐 이렇게 그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 어떤 그 글로벌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 경기의 부양책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죠. 자, 회복 탄력성. 자, 어쨌든 간에 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라면 전 고점을 기준해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 고점에 대한 인식들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다 하면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입지 가치. 자, 결국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2년을 지나면서 여러 시험대에 올랐잖아요. 정부 규제책, 강력한 규제책들이라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입지 가치다. 입지가 좋은 데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정말 입지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현 정부 2년간의 시장의 변화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봤고 그에 걸맞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말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대표님 무료 특강 소식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돈 되는 서울 초 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특강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모두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유재성 대표님 매물 만나보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매물은요. 강서구 가양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양천양교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3.92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5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7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4,200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저희 강서구에서 내년에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와 추천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일단 강서구 가양동 그러면 어딜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마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곡지구 그렇죠. 뭐 마곡 뭐 그 양천 항교역이라고 해서 지금 마곡 안에는 양천 항교역, 뭐 마곡 나루역 이렇게 해서 지금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천 항교역 쪽에도 많은 그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도보 4분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마곡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김포공항 고도 제한에 이제 풀린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지금 특별계획구역 안에 30층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 또 더더구나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마곡지구 그렇습니다. 바로 정말 대기업들 뭐 LG 사이언스파크를 필두로 해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16만 5천 명이라는 뭐 그렇죠. 많은 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계속 또 들어올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서남권의 4차 산업 벨트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자, 결국 뭐 3기 신도시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마곡지구 바로 옆에 있죠. 지금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오히려 더 안쪽으로 마곡지구 쪽으로 가깝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자족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지금 마곡지구나 판교처럼 그런 어떤 그 산업시설들을 많이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마곡은 정말 4차 산업벨트의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마곡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지금 9호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9호선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 9호선 정차역이 양천 향교역인데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마곡이 되겠죠. 마곡이 양천 향교역하고 지금 마곡 나루역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곡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서울식물원이라고 해서 아시아 최대 식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식물원 마곡중앙공원이 5월 달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뭐 걸어서 그렇죠. 요래 또 바로 나가면 지금 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까지 생태숲이 쭉 이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한국도래, FITI 시험연구원, 이랜드, SO일, 코롱, 롯데, 넥센 정말 이름만 들으면 네, 다 알만한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장 큰 게 그렇죠. LG 사이언스파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개원을 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그렇죠. 다 이용을 하게 되는 자, 더더구나 여기는 양천 향교역 쪽은 지금 CJ 쪽에서 지금 바이오 연구소로 쓰고 있는 이쪽이 대규모 개발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양천 향교역 쪽이 정말 많은 그런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그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신세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 바로 위에 있는 아주 큰 부지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더더구나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금까지 고도 제한 때문에 좀 낮았었잖아요. 자, 30층까지 개발이 된다면 마곡은 정말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은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이야기에 마곡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마곡지구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곳에 준공될 예정인 오피스텔을 투자 시의 결정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실까요? 자, 뭐 아무리 마곡이 좋다 그래도 교통이 안 좋으면 안 좋겠죠. 자, 그런데 벌써 마곡은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정주의식이 높다라는 건 계속 거기 살고 싶어하는 그렇죠. 1인 고소득 임차인들이 굉장히 수요가 풍부하고요. 자,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이미 마곡의 오피스텔이 검증을 했습니다. 이 학습 효과까지 있겠는데요. 자, 지금 4월 준공인데 148세대라는 지금 뭐 아주 대단히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집이 가장 핵심이 뭐냐? 맞습니다. 방 하나 또 복층 침실이 있는 그런 복층형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복층형 희소한 퀴기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복층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매력을 가진 물건 저희가 선분양으로 미리 만나본다면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일단 마곡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1억 7,300만 원. 그냥 원룸이 아니라 복층형 원룸이 되는 거거든요. 1억 7,300만 원인데 전세 1억 5,500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1,800만 원의 소액을 가지고 마곡 쪽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강서구 가양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매물과 또 무료 특강 소식까지 다시 확인하시죠. 강서구 가양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3.92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5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4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7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4,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물건 선별해 오셨죠. 어느 지역에 매물 드릴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의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바로 이제 동대문구, 제기동과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바로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교통의 중심인 동대문구에서 그리고 수도권, 남양주에서 물건 각각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김창범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동대문구 제기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6호선 고려대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9.5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 준공됐고요. 방 1개, 거실, 욕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8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9,50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8,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올 초죠. 1월에 준공이 된 오피스텔 만나러 저희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물건의 개요와 특징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완공이 다 되고 이미 세입자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후분양에 그리고 세입자까지 맞춰진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방이랑 거실이랑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의 옵션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다음에 에어컨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호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의 모습 또한 이렇고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6호선입니다. 6호선.
고려대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준공이 다 된 후분양의 매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입자, 임대차가 완료가 되어 있는 안정적인 호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는 방 하나 그리고 거실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이고, 그리고 층수로는 8층 중 2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동대문구 제기동 물건 간단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후분양에다가요, 세입자까지 이미 맞춰져 있다고 하니까 저희 이번엔 편안한 마음으로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2억 1,500만 원이고, 그리고 현재 전세로 1억 9,500만 원에 임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2천만 원으로 이 바로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할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을 한다면은 8,800만 원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죠. 네, 이러한 상품이 되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천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동대문구 제기동 물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6호선 고려대역 근처라고 하니까 뭐 학생들의 수요 또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수요를 포함한 입지 조건도 살펴주시죠. 네, 지도로 통해서 한번 입지를 보고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이죠. 바로 고려대역을 도보 약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제기동역과 그다음에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과 그리고 청량리역에는 이제 KTX가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대역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의 위치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죠.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접근성,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로변을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대학가들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세입자 역시 대학생의 학생 수요입니다. 그러한 학생 부분에 있어서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6호선이라든지 1호선이라든지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요 도심가, 그러한 도심가도 운행을 하는 전철 노선이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지 앞에는 이렇게 이제 정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활 및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사거리, 대로변에 물건이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고 물건 모습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요 부분, 이 오피스텔 투자 시의 핵심이죠. 직장인과 학생의 수요 또한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물건 근처에 기대되는 가치를 올릴 만한 소식들도 전해주시죠. 네, 하나하나 이러한 이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대문구 하면은 특히 이제 청량리역 주변으로 이 재개발 사업들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 대부분 아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매물지 인근으로 지금 굉장히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주택가들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업 속도가 뉴타운 쪽으로만 봤을 때 사업 속도가 4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이미 들어갔고, 이미 그리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청량리 뉴타운 사업지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분양시장에 있어서 올해 분양시장에 있어서 가장 서울 안에서 기대가 되는 구역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지역 곳곳에 이렇게 구역별로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이 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참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노후된 모습,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 5년 후라든지 10년 후라든지 신축의 아파트 또는 업무시설로 탈바꿈을 한다라는 점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호재를 본다 하면은 바로 이제 전철 노선입니다. 서울 안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1위 요소를 본다 하면은 전철입니다. 사실 전철 우리 동네에 전철이 들어선다 하면은 개통이 된 이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물지 인근 앞에 바로 고려대역 이 고려대역 현재로서는 6호선을 이용을 하는데 동북선이 이렇게 이제 상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왕십리까지 개통이 된다 하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상승세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광대역 교통망이죠. 바로 GTX인데 이번 그 청량리역이다 보니까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신호선과 그 다음에 B노선이 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 속도가 조금 B노선보다 빠를 바로 신호선 이러한 이제 신호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교통망으로 인해서 뉴타운 그리고 여기에서 전철 노선 그리고 광역 급행철도 바로 GTX까지 들어선다 하면은 굉장히 이 광부권에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 또는 업무의 중심지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큰 호재 중 하나죠. 가까이 뉴타운 소식도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GTX-C 노선까지 개통이 되면은 교통망 확장까지 기대해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미 세입자는 맞춰져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죠. 바로 6호선 고려대역 도보 약 4분에서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의 노선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죠. 1호선과 그다음에 청량리역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구조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이러한 분리형 원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가로는 2억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임대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당장 어떠한 이제 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이런 이제 포인트를 잠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인근의 개발 호재입니다. 인근의 재개발 호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그 지역의 그 이미지가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전철 노선 또는 이제 그 철도 노선이죠. GTX 신호선과 동북선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층,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장인 수요층까지 이러한 이제 수요층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고려대역 5분 거리에 올 초에 지어진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신축 오피스를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다산 신도시의 신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78.2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5.51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복층형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6,343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시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시 1,343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산 신도시에서 특별하게 신축 지식산업센터 가져와주셨는데요. 이거 물것 특징이 궁금합니다. 개요와 특징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여태까지 이제 전국에 또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되는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시설로 공급이 많이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뿐만 아니라 상업까지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까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서기 때문에 복합적인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동.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번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대지를 보게 되면은 12,000평입니다. 12,000평.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의 약 6배에 달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 위에 지어지는 5개 동으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착공에 들어섭니다. 착공에 들어서고,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공사가 우리나라 1군 시공사인데 바로 현대 측에서 시공을 맡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에 대한 퀄리티도 높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실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면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트램도 운행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램 아시죠? 트램. 그 땅 위로 다니는 조그마한 열차 같은 그러한 트램이 운행시킬 예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지식산업센터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초로 도입이 되는 이러한 트램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 동마다 5개 동의 그 동마다 특화 설계를 함으로써 어떤 이제 지역 내를 랜드마크 시킬 그러한 건축물로 탄생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인데 이렇게 복층형으로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층고 높이가 6m이기 때문에 복층형으로 꾸밀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층과 그리고 대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층과 구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위치는 전철 노선으로 한번 봤을 때에는 경의중앙선이죠. 바로 도농역, 도보 약 10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분양 면적으로는 78.216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으로는 45.5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층의 면적은 별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은 2022년 8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 그리고 복층형 업무시설에 그리고 층수로는 10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축구장 6배 크기 굉장히 커다란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저희는 4층 업무시설 가져와주셔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가격 분석도 해볼까요?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6,343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다라는 점 한번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 이 분양가에서 70에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률 또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1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투자금, 내 돈이 들어가는 금액은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대출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안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입지 조건 어떨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산 신도시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이제 노선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경의중앙선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강동구에서 연장이 되는 별내선이 있죠. 바로 이제 8호선. 이러한 부분, 전철에 대한 개통 예정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이제 북부간선 도로라든지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까지 잘 갖춰져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에서 이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남양주에 어떠한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러한 공장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이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본 다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고, 그리고 매물지 인근에 바로 도로만 건너게 되면은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 어떠한 이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이제 유치를 하고 있으면 이 일대에도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7,500세대의 이러한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일대에는 지금 이제 관공서들이 새로이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지 조건도 따져봤습니다. 이곳 다산 신도시의 주택 상가까지 그 수요들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미래 가치 끌어올릴 만한 소식들도 만나보죠. 네, 부동산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시키는데, 지금 이제 그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다산 신도시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곳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진건지구, 그리고 하단에는 지금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그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한참 입주를 하고 있는 신도시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배후 수요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왕숙지구가 또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왕숙 1지구라든지 2지구, 이러한 이제 지금 지구에는 6만 6천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죠. 지금 이 세대수로 따졌을 때에는 6만 6천여 세대인데, 이거를 이제 인구수, 바로 이제 그 세대원 수로 따졌을 때에는 10만 명이 넘는, 약 15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인구가 밀집이 된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매물지 앞에 바로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는데, 굉장히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쇼핑을 하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쇼핑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린다라는 점, 그리고 매물지는 바로 앞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교통망이죠. 바로 이제 8호선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산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약 15만 명이 넘는 인구 밀집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 준공 예정인 물건 만나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 도농역 약 10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면적을 보게 되면은 분양 면적으로는 78.16제곱미터, 그리고 전용은 45.51제곱미터이고, 그리고 구조는 복층형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로는 1억 6,343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이 아무래도 높게 대출을 대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매물의 이제 포인트를 잡자 하면은, 지금 그 대지 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12,000평인데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의 연면적을 따졌을 때에는 10만여 평이 됩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면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들어서는 영화관도 CGV가 9개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스파라든지 볼링장, 그리고 서점이 들어서는데 대형 서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형 서점. 강남에도 그 코엑스 쪽에 대형 서점이 있죠. 주말에 한번 가시게 되면은 가족 단위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한 문화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 건축물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프리미엄 아울렛과 더불어서 서로 이제 랜드마크식의, 지역 내 랜드마크식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신도시죠. 바로 다산 신도시, 왕숙,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밀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세제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산 신도시에서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에 4층 업무시설 물건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내 개발 압력 높은 소액 투자처 찾기를 주제로 무료 1:1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또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부장님의 매물과 세미나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은 해결해 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